청소년 범죄가 아주 심각해지고 수법이 다양하고 이게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렇게 남을 가해를 시켜도 그냥 내보내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그 14세 미만이 미성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4세 미만은 옛날에 생각하면요 이런 저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사회가 발전하고 수법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연령을 좀 미성년 연령을 좀 한 11세나 12세 이렇게 늘려시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고 그리고 요즘 뭐 사법개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사법권 가지고 검찰과 경찰이 줄다리를 하는 이런 실정인 같은데 그거를 경찰로 그것이 사법권을 전부 넘겨받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대로 그거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사법 개혁하면은 검찰에만 해당이 되는지 경찰에도 해당이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제가 너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께서 그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몸은 이게 동물이나 같은 겁니다. 몸은 여기에 영혼이라고 하는 이 주체인 내가 차고 들어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70%는 요 동물적인 이 육신이 70%고 내 영혼이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동물도 아니고 신도 아닌 그 중간. 우리는 신이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사람이라는 말을 썼지. 성인, 사람, 군자, 신선, 요게 요즘 말로 하면 신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의 속성을 완전히 벗어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끔 우리는 이렇게 발전해 가도록끔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목적이. 그러니까 70%의 이 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자가 동물적으로 사느냐 사람이 돼서 사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돼서 산다는 것과 동물이 사는 건 뭐냐면 나 먹고 살라고 하는 건 동물이에요.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살려고 너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게 동물이고 너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줄 수 있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게 동물적인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 짓을 하는 거예요. 동물적인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동물 짓을 할 때 이 책임이 애들한테 책임이 더 커요. 어른들한테 책임이 더 커요. 예? 이 책임이 살살 올라오려니까 답변이 궁해지니까 안 하시려고 그러죠. 큰 소리로 해야죠. 어른 책임이 크죠? 예? 그리고 왜 책임이 큰가를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자고요. 누가 이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답답하겠어요? 어? 잘못한 사람이 답답해져야 정상이죠. 그죠? 그리고 아픔이 오는데 잘한 사람한테 아픔이 와야 정상이에요. 잘못한 사람한테 아픔이 와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답변을 하셔야 돼. 이게 잘한 사람한테 아픔이 오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법이에요. 여기 어르신들 법은 뭐냐고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잘한 사람이 아픔이 와야 정상이에요. 잘못한 사람이 아픔이 와야 정상이에요. 여기 어르신들이 알고 있는 법은 그거죠. 그런데 자식이 그렇게 깡패짓을 하고 다니니까 그 깡패짓 하는 놈이 답답해요. 그 부모가 답답해요. 그럼 잘못한 놈이 누구예요? 부모죠? 드러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모를 처단하려 안 하고 걔를 자꾸 처단하려 하잖아요.
1살짜리를 처단한들 뭔 상관이 있겠어요? 전체가 합의하면 1살짜리도 처단해야지. 그렇죠? 이제까지는 형사 미성년자가 뭐 14살이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을 그렇게 방치하고 그렇게 키워놓은 어른들, 너희들 잘못은 제대로 따져보고 지금 애들 그걸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애들 연령대를 낮춰서 언제까지 가서 감옥에다 넣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감옥은 뭐예요? 처벌하는 데예요? 교화하는 데예요? 교도소잖아요. 가르칠 교에다가 이끌 도자잖아요. 가르쳐 이끄는 데가 교도소예요. 근데 왜 그러냐? 사회에다 놔둬서는 너는 위험 요인이 많으니까 격리시켜서 가르치고 이끄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도소에다 갖다 넣으면 이끌어져 나와요? 더 큰 놈 돼서 나와요? 그러면 나이가 더 어린 놈을 갖다가 거기다 넣어서 키워서 내보내면 이 사회가 맑아져요? 탁해져요? 나 도대체 뭘 어떻게 알고 말씀들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도 뭐 딱히 거기에 뭐 이게 옳다 그러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같이 이거를 생각해보고 한번 사회적으로 의논을 해보자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바르게 알고도 우리가 그 수단을 택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수단을 택하는 것이 최종적이고 정답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답이 아닐 때는 현재 상태에 보류를 해두고 뭔가 우리가 연구를 해나가면서 좀 더 나은 대안을, 지금보다는 향상된 대안을 찾아나가는 요 때가 된 거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제 그런 사회적으로 이런 것을 이슈화해서 서로 누가 해야 될 그 역할과 의무를 다 했는지 다 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도 찾아서 같이 연구를 하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잡아나갈 거 잡아나가면서 이 체제는 잡으면 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요거는 그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그 형사사법 체계를 할 때 검찰하고 경찰이 줄다리기 하니까 여러 어르신들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 경찰하고 검찰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어찌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치고 불안케 하느냐 말이죠. 그 짓이 어떻게 해서 잘 되는 거냐 말이죠. 국민을 불안케 해서 그 힘을 어느 한쪽으로 땡겨왔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이 도움이 되게끔 그 힘이 쓰여질 거냐라는 거죠. 내가 역할을 바르게 하면 그 힘은 누가 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 어르신들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 경찰이 지금 힘이 부족해서 경찰 역할을 못한다. 손을 하나도 안 들어요. 이게 투표가 안 되네. 경찰이 무섭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도 경찰이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죠? 힘을 바르게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경찰이 아까 얘기한 대로 바르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하고 쓸모있는 존재가 됐으면 왜 무섭겠어요?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무서우냐에 따라서 이제 어느 조직이 더 국민과 멀어졌느냐 가까우냐 이거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힘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할 때가 아니고 내가 가진 힘을 바르게 쓰고 있는가를 지금 따져야 될 텐데, 내가 가진 힘을 바르게 쓰고 있느냐는 내가 한 걸 가지고 내가 선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쓴 상대한테 물어야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똑같은 놈이 아니에요.
똑같은 놈이잖아요. 거기다 한쪽에다 힘을 이쪽 걸 덜어서 이쪽에 더 주면 그럼 이놈 세질 거 아니에요. 역시 안심이 안 된단 말이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대안을 찾아야죠. 이것도 지금 그 연구를 하고 그 노력을 해야 될 때지 힘을 나한테 달라고 할 때가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힘을 행사해야 상대방들이 그 힘으로 인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내가 힘을 행사해도 상대가 나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이지 않고 나를 계속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거 찾아야죠. 그죠? 이렇게 지혜롭게 상대한테 필요하게끔 이 힘을 쓰는 사람한테는 핵폭탄급 힘을 줘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힘을 더 주면 더 줄수록 이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더 크게 힘을 쓰겠죠. 그렇죠? 근데 그 지혜롭게 힘을 쓰지 못하고 저 먹고 살라고 힘을 쓰는 놈한테는 종이 쪽지 드는 힘만 줘도 그거 가지고 저를 위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반성을 해야 될 때지 힘을 달라고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내가 이 얘기 우리 경찰한테 하면 돌 맞아요. 응? 근데 왜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리냐? 물으니까. 우리 경찰도 저한테 물으면 내가 이 얘기해요. 있는 힘이나 똑바로 써라 이놈아. 바르게 써라. 한 사람은 바르게 힘을 쓰고 한 사람은 계속 힘을 남용하는데 시간이 가면 이 힘을 주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누구한테 힘을 줘야 정상이에요? 바르게 쓰는 사람한테 힘을 줘야 정상이죠. 왜? 누군가한테는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힘을 줄 수 있게끔 힘쓰는 실력이나 갖추려고 노력하지 뭘 못 받아서 안달병이 났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성하자고. 응?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지 청장이 지시한다고 될 일이냐.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느껴서 우리 충북에 있는 경찰관 전체가 저처럼 마인드를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100% 신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래서 저는 지시 명령으로 이건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자꾸 해서 깨우쳐 알게끔 하고 그 깨우쳐 알아서 지가 한 바른 행동에 따른 그 가치가 어떤 거를 느끼게 해주고 근데 이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거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경찰관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순찰을 돌을 때 어깨는 못 두드려 주더라도 참 냉술에서 한 잔 갖다 주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응? 이렇게 노력해주는 덕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어서 늘 든든하다. 이런 말 한마디, 요 에너지, 요거를 줌으로써 그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말한 것이 헛된 게 아니구나. 청장이 이렇게 열심히 가서 순찰 돌고 상대한테 필요한 행동을 하면 상대방들이 알아준다더니 진짜 그러는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끔 요거를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은 더 신이 나서 그걸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신뢰해서 따르게 되면 도둑놈도 안 생겨요. 그 마을은 도둑놈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는 도둑놈이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 전체가 충북 지역에 주민들 전체가 그렇게 향상되어 있으면 충북에 도둑놈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시도로 다 가야지. 여기는 도둑놈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럼 도둑 잡는 경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도둑 잡는 경찰이 필요 없는데 뭐 수사가 뭔 필요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을 바르게 이끄는 요 경찰이 참 경찰이라는 거죠. 잡고 처단하고 이것은 그 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경찰상에 대한 요 마인드까지 우리가 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요 1단계 요 1단계 안에서 하려니까 힘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고 힘을 더 달라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가 가자고 하는 것은 요 2단계 내가 가진 힘을 써서 상대로부터 신뢰를 얻어서 그 상대와 내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해서 이 사회가 건전해지고 건강해지면 이 사회가 정화가 되면 그런 조사하고 처단할 일, 그 힘쓸 일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여기다 요만한 칼 들고 있으면 어떻고 장칼 들고 뭐 무겁게 장칼을 들고 다녀. 그죠? 여기 모양 이쁜 거 하나 여기 내 몸에 맞는 거 하나 들고 가면 되지. 큰 칼 좋다고 질질 끌고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는 칼 들고 무거워서 쏘지도 못하는 총 들고 이렇게 다닐 일이 뭐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 딱히 원하는 답변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경찰이 그리고 이 사회가 가야 되는 요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우리 경찰이 충북경찰은 제가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저같이 노력하는 사람을 얼마만큼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요걸 복제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 숙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네.